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의 존재 의미를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대체 여기서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흔히 농담식으로 뭐 지읒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인간은 지구를 파괴한다. 하등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농담 같지만 그 밑에는 나의 존재 의미에 대한 불신,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공허감을 외면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를 마주시키기 위해서 게임, 포르노, 호캉스, 맛집 이런 것에 온통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집에서 고립된 상태로 혼자 있지만 그게 정말로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도파민으로 자기를 마취시키면서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은 1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온 킹 리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만 겪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앞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겪은 문제이고 또 극복을 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한 번씩 겪는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원리, 성장이죠. 그런 원리가 원형적인 서사로서 라이온 킹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이온 킹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진짜 나를 찾는 여정, 즉 자아 실현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아 실현이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인 자아를 실현, 열매로써 맺는다. 즉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아름다운 서사로 나타낸 게 바로 라이온 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진짜 나라 함은 곧 사명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진짜 나는 내가 이 현실 세계에 타고난 내 임무랑 동의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전사의 사명을 타고났다 이런 말을 하죠.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이 전사고 내가 전사의 모습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사의 사명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나 라 함은 곧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더 할 얘기들이 많지만 이 정도로 이해를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온 킹의 서사를 다른 말로 했을 때 이것은 신바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명에 대한 무지와 오해, 사명으로부터의 도망, 그리고 사명의 각성, 마지막으로는 사명의 실천. 이 틀 안에서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는 처음에 사명을 타고 납니다. 왕의 사명이죠. 근데 처음에는 사명을 오해를 해요. 왕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멋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소위 이제 이미지 사고를 하는 거죠. '나 왕이니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지한 거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많이 겪던 거 요즘도 많은 사람들 겪고 있겠지만 어릴 때는 다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요. 왜 하고 싶냐면은 멋지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죠.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왕관을 쓰려면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아직 신바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것을 못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스카예요. 스카 역시 왕이면 권력을 가진 사람,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것이니까 내 조카인 심바가 내 거를 가져가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쌓게 되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심바하고 스카하고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 방식이 우리 지금 사회를 좀먹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식 사고 방식, 나아가서 페미니즘적인 사고 방식이죠. 세상의 근본 원리는 권력이다. 이것을 갖기 위한 투쟁의 장이 바로 세상이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득권을 전복시켜야 돼. 왜냐면은 좋은 거를 독점하는 놈들이니까. 책임 중심 사고, 의미 중심 사고가 아니라 권력 중심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매번 싸움을 거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신바는 지금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멋진 이미지, 이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모방하기 위해서 무모한 짓을 저지르죠. 하이나들이 거주하고 있는 어둠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모험을 한답시고. 그래서 결국 자기 그리고 친구인 날라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아버지도 위험에 빠뜨렸죠. 자,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혼나죠. 무파사가 신바를 막 혼내니까 신바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아버지처럼 용기 있고 멋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무파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필요할 때만 용기가 있단다. 용기라는 거는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용기라는 거는 나의 사명이랑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으로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싸울 줄도 알아야겠죠. 전쟁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나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사명, 올바른 것과 관련이 있을 때 내는 용기가 진짜 가치 있는 용기지, 약간 양아치 일진처럼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니면서 거기서 용기를 내는 거, 이런 것은 진짜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용기가 진짜 용기다. 이런 얘기를 무파사가 심바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심바의 무지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심어주는 거죠. 아들의 에너지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거, 이게 바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질서를 심어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사명이다. 이 메시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순수한 신바, 무지한 신바는 또 한 번 스카한테 속아서 아버지를 결국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만들고 무파사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겁먹어서 도망을 치게 돼요. 도망친 곳에 무엇이 있었나요? 쾌락주의의 유혹이 있었죠. 티몬과 푼바. 물론 좋은 친구들이지만 이들의 삶의 방식은 쾌락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고통, 이런 것을 티몬은 마비시켜라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When the world turns its back on you, you turn your back on the world. 세상이 너에게서 등을 돌리면 너도 세상에서 등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하쿠나 마타타. No worries 라는 뜻입니다. 도망쳐, 외면해, 즐거움으로 마비시켜,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암묵적으로 듣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노골적으로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적어도 긍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도파민으로 살아가는 거야. 인간은 뇌가 전부야. 뇌 자극하는 게 본질이야. 현실에서 성취 안 하고 게임에서 승리하는 거 그거 괜찮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이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적 삶의 방식이죠. 뭐 비슷한 의미를 갖는 말이 소확행, 욜로 이런 말이 있죠. 소확행이 뭐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티몬과 푼바가 벌레 잡아먹고 강에서 수영 즐기고 이런 거에 만족하는 삶, 그게 소확행이죠. 나의 내면에 깊은 사명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욜로도 마찬가지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니까 신나게 즐겨. 쾌락주의죠. 그리고 이 모든 쾌락주의들, 말은 다르지만 이 모든 쾌락주의 밑에는 허무주의, 즉 의미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이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 죽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켜야 되는 약속,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이 정도의 느낌이 우리가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티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No responsibilities. 책임이 없어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책임이란 단어를 이 내면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responsibility라는 거는요. respons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response는 응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bility는 능력이죠. 무언가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이에요. 그러면 뭐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냐? 내 내면에 있는 사명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 이게 responsibility예요. 진짜 나의 부름에 응답할 줄 아는 것. 신의 목소리에 응답할 줄 아는 것. 이게 이 responsibility의 본질입니다. 즉, 책임이란 나의 내면과 연결되는 거죠. 신바로 치면 자기 내면에 있는 왕의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치면은 아직 뭔지 모르죠.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의 사명을 의식을 못 하십니다. 왜냐?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있죠. 내 인생이 진짜 이게 전부일까? 나는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 내가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사명을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한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바는 사명에서 이탈을 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성의 시기가 옵니다. 이 처음에 각성의 시동이 언제 걸리냐면은 이 티몬, 푼바, 신바 이렇게 누워 가지고 이 별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서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별은 대체 뭘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티모는 이제 "저기 그 벌레들이 하늘에 가서 박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푼바는 "저거 그 가스들이 가서 박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 자기 관심사를 투영을 하죠. 티모는 벌레 먹는 거 좋아하고 푼바는 방구를 많이 끼니까. 근데 여기다 신바가 좀 뭔가 민망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저거는 우리의 조상 왕들이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티몬과 푼바가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그게 뭐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바도
심바도 같이 웃긴 웃는데 이때 얼굴이 약간 불편합니다. 이 무의식에서 뭔가 이제 이질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정답이 아닌데. 뭐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내면의 사명의식이 건드려지면은 이 주변 사람들과 기존에 하던 대화들이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뭔가 같이 있지만 동떨어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대화의 주파수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뭔가 벗어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약간 불편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친구인 날라를 또 만나게 돼요. 심바와 날라가 처음에는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날라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심바 얘가 자기 사명으로부터 왕으로서의 사명으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있구나. 숨고 있구나. 같이 있지만 이 내면으로부터 숨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가사예요. "Why want to be the king? I know he is." 나는 얘가 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대체 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할까? "The king I see inside." 나는 심바의 내면에서 왕이 보이는데. 너무 감동적이죠. 심바의 잠재력을 날라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해진 거야. 이미 날라는 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들으면은 굉장히 또 이제 울림이 있겠죠. 그게 나의 부모님이든 뭐 내 사랑하는 여자든 아니면은 친구들이든 간에. 심바가 이때는 더 불편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생깁니다. 라피키와의 만남이에요. 이 라피키가 심바를 긴 동굴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뭐 나무 밑둥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동굴이라 하겠습니다. 깊게 막 들어가요. 그리고 그 끝에 뭐가 있었냐면은 샘물이 있죠. 라피키가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 샘물 안에 살아계신다. 봐라. 심바가 거기를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냥 자기 모습이에요. 뭣도 없어. 아니 그냥 나잖아요. 찌질이 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라피키가 아니야. 다시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바가 다시 보니까 이제 심바의 모습이 무파사의 모습으로 쫙 변해요. 멋지고 늠름하고 사명감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나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죠. 내면의 사명과 마주한 겁니다. 연결이 된 거예요 드디어. 불편했다가 연결된 거예요. 이 장면이 저는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이 여기에 담겨 있다. 진짜 나를 만나는 거. 사명과 연결되는 거. 이 장면이 일종의 우리 내면의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심바는요. 에고입니다. 우리가 진짜 나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 에고. 가짜죠 근데. 그리고 무파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진짜 나, 영혼, 사명 이런 거죠. 이게 진짜 나입니다. 그리고 심바가 진짜 나, 영혼과 만나기 위해서 통과했던 긴 동굴은 무의식이죠. 자기의 무의식에 다이빙을 해서 진짜 나를 만난 겁니다. 가는 길에 있던 수많은 장애물들, 뭐 이제 나뭇가지, 풀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생각의 습관, 공포심 같은 감정,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겠죠. 방해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뚫고 들어가면은 영혼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주는 라피키, 이 사람은 지혜죠. 그러니까 심바라는 에고가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서 깊은 무의식의 심연에 다이빙을 한 다음에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 이게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다. 이 우물을 들여다보는 과정도 정말 이제 잘 묘사를 해 놨습니다. 처음 볼 때는 그냥 자기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근데 다시 보니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니까는 이렇게 잔물결이 막 있는 상태에서 내 모습이 좀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때는요. 사실 완전히 만난 건 아니고 이제 맛을 본 거예요. 뭔가 이상해.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아닌 것 같고 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일종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한번 만난 거죠. 완전히 픽스는 안 됐어요. 이거를 저는 잔물길로 묘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상의 경험들을 잘 돌아보시면은 분명히 한번 이어진 적이 이미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기억이 나신다면은 그걸 돌아보시고 끄집어내서 확장하는 거. 이런 거를 해 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바가 완전히 깨닫는 거. 진짜 참 나를 완전히 발견하는 거는 동굴에서 나와서 무파사를 직접 만날 때입니다. 무파사가 하늘에 나타나죠. 이거는 사실 뭐 신의 부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무파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너가 누군지 잊었어. 이거는요. 심바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스토리들에서 주인공이 왜 꼭 이렇게 중요한 사람, 예컨대 왕 이런 걸로 나오냐면은 그게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명은 왕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면적으로 그냥 왕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내 안에 중요한 역할이 잠들어 있는데 내가 못 만났어. I have forgotten who I am. 내가 누군지 나는 잊었어 지금. 이렇게 보시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무파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너는 너의 지금 모습보다 훨씬 더한 무언가야. 지금 너의 모습보다 너는 훨씬 더 큰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될 말이죠. 이것만 잘 새기면은 지금 청년 세대의 허무주의 싹 해결됩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삶의 순환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안에서 너의 자리를 찾아야 돼. 정말 우리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말이죠. 애고를 계속 키워서 나는 왕이 될 거야. 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질서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는 거. 이게 사실 라이온킹 주제가에 나와 있죠. Till we find our place.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을 때까지. On the path unwinding. 펼쳐지는 길 위에서. In the circle of life. 삶의 순환 안에서. 자, 이 라이온킹 안에서 이 삶의 순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의 왕이 떠올랐다가 지고, 또 왕이 떠올랐다가 지고, 이런 게 또 순환이기도 하죠. 그리고 태양이 떴다가 지고, 또 태양이 떴다가 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 질서가 서 있다가 질서가 파괴되고, 다시 질서가 회복되고, 이것도 순환입니다. 그리고 신바의 사명은 여기에 있죠. 처음에 무파사가 통치를 할 때 질서가 잘 서 있었어요. 근데 스카가 올바른 순환의 법칙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질서를 세울 때가 온 거예요. 그 주인공이 신바인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질서를 세우는 거. 이것도 순환입니다. 이런 거대한 순환들,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길 안에 내가 들어가서 on the path unwinding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자리를 찾는 거. 이게 사명입니다. 이런 순환적인 삶의 질서를 이 힌두교에서는 리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 안에 있는 참 나, 이거를 아트만이라 하고요. 이 라이온 킹 서사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힌두교적이에요. 특히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 바가바드기타하고 엄청 닮았습니다. 이 바가바드기타도 이 주인공이 왕족이거든요. 전사입니다. 신바랑 너무 똑같죠. 그리고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싸워야 돼요. 똑같죠. 그리고 그 싸움을 앞두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가족을 죽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옆에 있는 신이 조언을 해 주는 내용이 바로 바가바드기타예요. 라이온 킹에서는 무파사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진짜 나를 깨닫고 전진해서 싸웁니다. 똑같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신바가 무파사한테 얘기를 듣고 자기의 사명을 확신하게 됩니다. 드디어 신바의 무의식에 그것이 제대로 들어앉아요. 그때 신바가 얘기를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명이 안착을 해서 사명에 대한 인식이 무의식에 깊게 안착을 해서 나의 무의식의 지향성이 이렇게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정해졌다. 일로 가면 된다. 자 그리고 신바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카와 맞서 싸우죠. 스카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권력 중심 사고, "나는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대사를 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굉장히 마키아벨리이기 때문에 신바의 정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합니다. 진실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야 얘들아 신바는 살인자야.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어." 지가 죽여 놓고. 이게 요즘 현대사회 모습이랑 똑같죠. 무슨 말을 하면은 여성 혐오자, 무슨 차별주의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저걸 말을 하게 두면은 내 권력을 뺏기니까. 이게 깔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철학과 이 스카를 움직이는 철학이 똑같습니다. 권력주의적 사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말이 갖는 권력적인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애가 말을 하게 두면 나의 권력을 빼앗긴다. 내가 피해를 본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적 우위를 점하고 내가 피해를 안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혐오자가 아니라도 여성 혐오자라고 말을 그냥 해야 된다. 이게 진짜로 그들의 무의식이 굴러가는 원리입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식을 한 채로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신바는 이런 걸 잘 이겨내고 결국은 스카를 무찌르게 됩니다. 이거는요. 신바가 한 게 아니죠. 신바 안에 있는 영혼, 참 나가 한 겁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에 의해서 필요한 용기를 낸 거. 이게 신바가 한 거죠. 드디어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 바가바드기타에 정말 의미심장한 구절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의 현현이죠. 크리슈나 신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다. 신발을 통해서 신이 질서를 회복하신 거죠. 이 질서와 파괴의 순환은 비유를 하자면은 신의 들숨과 날숨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들숨이 파괴, 날숨이 창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가 싸워라. 너는 내 도구가 되라. 어차피 적은 내가 이미 죽여 놓았다. 진리가 이기는 것은 정해져 있다. 네가 도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라. 이런 거죠. 이 힌두교에서 이 사명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다르마라는 단어는 질서란 뜻도 있습니다. 사명과 질서가 같은 한 단어에 들어있다.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라이온 킹에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온 킹 얘기를 이렇게 좀 해 봤는데 정말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똑같은 원리가 담겨 있는데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더 신성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게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온 킹은 꼭 보시면 좋겠고 나는 좀 더 관심이 있다. 정말 내 사명을 본격적으로 찾아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바가바드 기타를 엮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엄청난 도움 받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길었는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사명을 반드시 찾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